안녕하세요. 이다국어 다레쌤입니다. 지금 이 강의는요, 이제 2024년 시행된 고2 6평에 대한 해설이고요. 사회지문 다루었던 거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던 지문이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지문 해설부터 하고 시작을 할 텐데, 1문단에서 그냥 화제 제시하고 이 글에서 뭐 다룰 건지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이 글은 세금을 다룰 거야. 그래서 이제 세금을 왜 걷는데 조세 채권을 이행하는 것이고, 이 절차는 성립, 확정, 소멸 세 가지의 절차가 있대. 그럼 너는 이제 2학년 정도 되니까 성립 절차 나오겠네, 확정 절차 나오겠네, 소멸 맞나요? 네, 소멸 절차 나오겠네. 그 정도 이제 흐름 잡고 독해를 해나가셨으면 됐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이 문단부터 볼게요. 이 문단에서 이제 성립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세 요건을 만족을 하면 된대.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이죠. 그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에는 사람, 물건, 금액, 비율 정해지면 된다는 거야. 밑줄 쭉쭉쭉 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 성립 시기는 세금별로 다른데, 소득세는 이제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의무가 성립하고, 상속세는 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가 성립한대. 역시 외울 정보가 아니에요. 소득세랑 상속세가 시기가 다르다고 밑줄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립 시기는 법에 적용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법이 개정될 때가 있어. 개정되었을 때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성립 시기가 개정 이전이었어. 그럼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이 내용은 법지문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립만 했다고 해가지고는 과세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대요. 오잉? 뭐지? 하는 게 여기까지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요. 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문단 3문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3문단 가게 되면은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앞에 문장에 대한 힌트였던 거예요. 과세권이라고 하는 게 세금을 부과할 권리인 거잖아요.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아직 없었다가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생기는 게 언제 생기는 거야? 확정 단계.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성립 단계에서는 아직 안 되고 확정 단계가 되어야지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생긴다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으로 이어진 맥락까지 보신다면은 가 밑줄 쳐져 있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성립만 돼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됐다, 아직 추상적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확정한다고 하는 게 뭔데? 얼마 낼지, 언제까지 낼지를 정한다고 해요. 확정, 변경대행,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이렇다고 하니까, 원칙 예외 구도 법지문에 너무 흔하게 나오는 구도죠. 이에 반드시 구분을 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고요. 그럼 원칙은 뭔데? 절차에 따라 읽어야 된대.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확정을 해야 된대. 근데 예외적으로는 뭔데? 절차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가 성립했어? 그러면은 곧바로 세액이랑 다른 것들이 확정 저절로 되는 거야. 1단계랑 2단계가 그냥 동시에 성립했어요? 확정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래서 성립과 정해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자동 확정 방식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국가는 이 세금 수입을 조기에 미리미리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월급을 받게 되면은, 월급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월급에 대해서 세액을 미리 공제하고, 그래서 이 뭐 실수령액 이런 말들을 이제 월급을 받는 어른들, 직장인들은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연봉이 뭐 1000만 원이야, 내 연봉이 얼마야 라고 하면은 그게 다 그대로 통장에 찍히는 게 아니라 세금을 미리 제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세금이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게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주어지게 되면은 너 세금 어느 정도 나올 거니까 미리 제할게 해서 미리 국가가 세금을 떼가는 이 케이스,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동 확정 방식인 거고요. 그럼 이제 세금을 미리미리 받아가니까 미리미리 받아간 만큼 세금 수입을 국가가 조기에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되겠죠. 요게 이제 예외인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냥 바로 받아가는 게 자동 확정 방식이고, 다음 문단 넘어가시게 되면은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은 넘어갈 때 너네가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이게 원칙이구나. 다시 보세요. 원칙과 예외가 있어. 그래서 원칙은 절차 따르는 거고, 예외는 절차 없이 그냥 성립하게 되면은 바로 확정이 되는 게 있어. 그럼 기억으로 밑줄 쳐진 얘는 뭐냐면은 예외야.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넘어갈 때 4문단부터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잠깐만 여기 필기한 거 잠깐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까지 밑줄 쳐져 있는 이 구도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외에 해당하는 자동 확정 방식이 있고, 니은하고 디귿 밑줄 쳐져 있는 애들은 원칙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이 이렇게 하위의 내용이 두 가지 방식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도를 좀 머릿속으로 잡고 가셨어야지 독해에서 헷갈리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필기 본 김에 여기까지 보고 갑시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절차를 따를 거야. 그래서 이 절차의 공통된 절차가 뭐냐면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이 프리랜서나 뭐 아니면 자영업자가 신고하는 사람이 저 얼마 세금 내야 돼요 라고 해서 뭐 내 소득에 따라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얘도 신고하고 얘도 신고하는 방식이야. 그러면 니은과 디귿의 차이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니은, 신고 납세 방식은 신고가 그대로 확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세자가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확정의 이 권리가 납세자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1차였어. 근데 만약에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신고를 거짓으로, 허위로, 탈세하려고 해서 이제 그런 잘못된 신고를 하게 되면은 2차는 이제 감사를 해가지고 너 잘못 신고했잖아. 2차 확정이 있을 수 있다 해서 1차는 일단 네가 하고, 이 납세자가 잘못하는 경우에는 2차는 이제 관세청에서 할 것이다 로 나뉘는 거였고요. 부가과세 방식은 뭐였냐면은 신고를 일단은 여기도 똑같이 신고하는데, 신고한 거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걸 보고 검토한 다음에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해서 확정을 납세자 신고로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신고하면 그걸 바탕으로 확정시켜주는 거는 과세관청이 확정을 하는 거더라. 그래서 확정을 누가 하느냐, 납세자가 하느냐 과세관청이 하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게 니은과 디귿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공과 차를 구분을 해가면서 그 다음 두 단락을 읽으셨어야 됐을 것 같거든요. 자, 이어가 볼게요. 넘어가지 말고 자 갑시다. 그래서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는 신고납세, 부가과세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 두 방식은 동일하다. 공통점 뭐예요?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대. 신고하는 게 뭔데?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다. 다시 말해서 저 세금 이만큼이죠? 제가 세금 이만큼 낼게요 라고 자기가 알아서 신고를 하는 게 두 방식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절차는 다르다라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세부적인 차이를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지 라고 이제 전략을 세우셨어야 됐겠습니다. 신고 납세 방식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내야 되는 거죠? 제가 계산해서 제가 그냥 확정을 해갖고 주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그냥 그거 믿고 받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세요.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거니까 국민이 자기의 재정권을, 내 재산을 이제 정하는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야. 국가 국민을 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세금 낼게요 라고 확정하는 게 납세 의무자한테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해서 스스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단계에서 스스로 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근데 얘가 신고를 안 하거나 얘가 거짓말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한 다음에 2차적으로 확정하는 게 2차 확정이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국민을 믿어주는 거지만 그걸 온전히 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 얘가 좀 거짓말한 것 같은데 얘가 왜 신고 안 하지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될 수 있더라 하는 얘기가 신고 납세 방식이었고요. 부가 관세 방식 가겠습니다. 여기는 확정을 지금 누가 하는 걸 과세 관청에만 보조사만 너무 눈에 띄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국어 지문 읽으실 때 보조사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은 스스로 확정한다, 스스로 확정한다. 지금 계속 같은 말 반복되고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이 확정권을 과세관청에만 부여하는 거니까 지금 차이 딱 보이시죠? 필기한 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확정에 있어서 납세자가 스스로 하느냐, 과세관청이 확정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검토를 하고 그게 이상이 없게 되면은 과세관청이 확정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탄로의 정황이 발견된다면은 추가 조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신고를 안 하거나 위반한 것 같게 되면은 얘도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얘가 지금 뭔가 탄로, 그러니까 좀 불법적인 뭔가 정황이 보이게 된다면은 이 세무조사하는 거랑 비슷하게 추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서 세액을 제대로 확정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신고라고 하는 거는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협력을 해야 하는 의무이지 신고한다고 해서 그대로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는 뭐예요? 위에 있었던 니은 방식은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까지 이어졌었잖아요. 니은은 이어지고 디귿에서는 이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었던 거죠.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고 의무자가 도달했을 때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거는 뭔데? 증여세, 상속세 낼 때 그렇더라 하는 것까지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로 넘어가면서 그럼 볼게요. 지금 4문단, 5문단까지는 절차에 대한 확정 방식, 신고 납세 방식, 부가과세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방식 두 가지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얘기 끝났어. 그러고 나면 이제 6문단 내용이 전환됩니다. 전환되어서 내가 세금 신고를 잘못했으면 어떻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게 신고한 경우와 많이 신고한 경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적게 신고했을 때에는 요거 수정 신고를 해줘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세금을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세금 되는 걸 50만 원어치만 신고를 했어. 그러면 지금 잘못하면 탈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신고할 때 좀 실수했네요. 해서 수정을 해줘야 된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2년 지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과소신고를 했어. 그럼 추가적인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그거 세금 면제해줄게. 너가 알아서 자진 납세하는구나. 네가 알아서 신고를 하는구나. 알았어. 세금 감면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로 많이 신고한 건 뭐예요? 내가 세금 100만 원 내야 되는데 200만 원 내야 되는 걸로 내가 국가에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은 뭐야, 내가 지금 세금 100만 원만 내도 되는데 200만 원씩이나 내게끔 신고했잖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데 명칭이 적게 신고했을 때는 수정 신고고요. 많이 신고했을 때는 경정 청구입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여기 문장이 약간 함정 문장으로 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 풀고 복습하면서 공부하실 때 출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정보의 배치를 하는구나를 봐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자, 지금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렇대 하고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많이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같이 해놓고서는 수정 신고와 마찬가지로라고 하니까 이거 뭐야? 공통점이잖아. 공통점을 엿다 끼워 넣으면 어떡합니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수정 신고에 대한 내용 끝났어. 어디 갔죠? 수정 신고에 대한 내용 끝났어. 그리고 이제 경정 청구에 대한 내용 많이 신고했을 때의 상황이구나 라고만 가지 둘의 공통점을 진술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슬쩍 끼워 넣은 거예요. 공통점을. 마찬가지로 라는 말 집어 넣어가지고. 그럼 여기 공통점인 거예요. 둘 다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했고 무슨 소리야? 해야 될 때 제대로 했다는 거야. 세금 내야 될 때 세금 제대로 냈다는 거야. 미루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님 지금 세금 잘못 냈는데요 라고 과세관청에서 통지받기 전에 내가 알아서 먼저 신고하든 내가 알아서 먼저 청구하든 해야지만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신고는 2년 전에 해야 되고 경정청구는 5년 지나기 전에 해야 되더라 하는 이제 기한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확정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소멸. 내 의무는 언제 소멸돼? 세금 내야 할 의무는 세금 내면 그냥 소멸이 돼. 그래서 그냥 납부만 하면 되는데 납부 못했어? 근데 환급금이 생기면은 알아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미납세금을 그냥 내는 걸로 처리해서 환급금을 못 받게끔 처리할 수도 있더라. 요러고 이제 끝이 나는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립이야, 요만큼 확정이야, 요만큼 소멸이야. 크게 이제 문단 나눠서 보면 되겠고 3문단이랑 4문단 나뉘어지는 기점이 예외와 원칙 기점으로 나뉘는데 그리고 원칙에서 신고납세냐 부가과세냐 했을 때 둘 다 신고하는 게 공통점이지만 납세자 신고가 그대로 확정이 되느냐 그게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에 반드시 확정을 해야 되느냐에 좀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이 지문 좀 잘 정리해서 읽으셨으면 됐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보게 되면 21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인데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환급금을 미납세금에 충당한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 있죠. 그래서 3번 적절했고요. 1번 보게 되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탄로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신고 그대로 확정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여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게 되면 세금 대상이 된 물건의 법정 비율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세표준 있는 부분 찾으시면 되죠, 여러분들. 과세표준이 뭐예요? 과세 물건의 수량, 금액, 그러니까 그 물건 그 자체인 거고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비율은 과세 표준에 대한 비율은 세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의 법정 비율이란 말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돼요. 물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이 세율이기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말을 섞어놓은 거예요. 이번 선지 안 됩니다. 4번 보시게 되면은요. 타인이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인 거야. 여기가 근거가 되죠. 누구든지 납부만 하면 돼요. 5번 국가는 납세 의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징수하여 각종 행정서비스의 경비로 사용한다. 여기가 각종 행정서비스의 경비 여기가 근거가 될 텐데 여기 1문단인가요? 여기 1문단을 보게 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하고 여기가 이제 오답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여 답은 3번이었고 너무 그냥 지문에 이 힌트가 근거가 명확하게 있었던 문제예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나갈게요. 22번 볼게요. 요건 아까 독해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라고 바로 이렇게 뒷부분이랑 연결시켜서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금액, 기한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연결지어서 독해하셨으면 됐겠어요. 지나가요. 23번 볼 텐데요. 아까 쌤이 정리했던 부분들 잘 참고해가지고 독해했으면 됐을 것 같거든요. 답은 일단 5번인데 기억은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기억 자동 확정 방식이고요. 얘 뭐였어? 성립하게 되면은 성립과 동시에 세액이 정해지는 성립과 확정이 같이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성립할 때 확정 효력이 그대로 바로 일어나는 거였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아니고 원칙이었잖아요. 절차에 따른 거니까. 그래서 납세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할게 할 때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할 때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하여 답이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겠습니다. 1번 보게 되면은요. 납세 의무자가 직접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가 직접 재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금 신고 납세 방식 니은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렇게 가셨어야 됐겠고요. 2번 보게 되면 절차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니은과 디귿 모두 해당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이렇게 일단 가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틀렸고요. 더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이 가장 민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더 민주적이다라고 해도 안 되겠죠. 3번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협력 의무다. 협력 의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러면은 신고가 협력 의무가 되는 건 디귿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니은과 디귿이 모두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거예요. 자, 4번 가볼게요. 신고했으나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게 뭔가요, 지금? 적게 신고한 경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게 신고한 건데 이것이 미달 신고액이 니은으로 확정된다? 뭐야? 자동 확정 방식에서 신고납세 방식으로 방식이 바뀐다는 내용은 지문 어디에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선지, 오답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자, 2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 달려 있었던 3점 문제고요. 좀 보시게 되면은 갑과 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갑이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거래요. 그러면 지금 프리랜서의 소득세니까 요거 니은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가 근거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뭐야? 신고하는 거잖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신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고했어. 근데 다음날 소득의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네? 과소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세액이 지금 누락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과소신고란 상황을 알게 되었다까지가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한편 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그럼 이제 상속세를 받게 되겠네요. 상속세를 계산해서 역시 과세표준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했으니까 상속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구나. 어디 갔을까요? 자, 상속세의 신고니까 지금 이 을은 디귿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이 답이었거든요. 5번 보게 되면은 자, 세법이 개정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뭐였지?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확정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여기죠. 그래서 개정이 되더라도 지금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법령이 적용된다. 여기가 근거거든요. 그래서 5번 보시게 되면은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갑과 을은 개정 이후가 아닌 거예요. 개정 이후가 아니라 지금 보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인데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12월 31일 요 끝나는 때가 지금 이제 기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어디 갔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어디 갔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가 지금 성립하는 거니까 30일에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월 1일은 그 다음 날이니까 그 이후잖아요. 그럼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지금 답이 5번이 되었던 거거든요. 자, 1번부터 근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갑이 법정신고 기한을 넘긴 후에 소득세를 신고했어.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있거든요.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을 해야지만 뭐 수정신고든 아니면은 경정청구든 그런 걸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초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법정신고 기한을 넘긴 후에 신고했었더라면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적절하고요. 2번 보시게 되면은 자, 세액보다 적게 기재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과소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신고를 해야지만 수정신고를 해야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는다면은 과소신고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을이 신고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하고 이제 갑이 과소신고를 한 상황인데 만약에 을이 과대 신고를 했다고 쳐봐. 과대 신고를 했다면은 관청에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면은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 청구할 수 있다. 본문에 근거 있죠. 4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했어. 그런 시점에서는 갑과 달리 을은 납세 의무가 확정되진 않았겠군. 지금 보세요. 얘가 니은이고 얘가 디귿이죠.
니은은 뭐예요? 신고 그대로 확정된다 그랬죠? 디귿은 뭐예요? 신고만 해가지고는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갑과 달리 을은 확정되지 않았겠군 이라고 하는 추론, 적절한 추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관련 지문은 여기까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공부를 이어가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